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여드름에 대해서 우선 발생 원인과 종류 그리고 치료 약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워낙 흔한 질환이라 청소년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성인분들도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여드름은 약물 치료와 피부과에서 주로 하는 스케일링 치료, 피부 관리 그런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방치하게 될 경우 흉터가 남기 때문에 초기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추천됩니다. 지금 이제 여드름이 이마에 있는 경우 치료한 예이고요. 그다음 목 쪽에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마에 있는 경우 그리고 턱 아래 있는 경우 치료 사진입니다. 털 피지샘 단위라고 하는데요. 모낭이 있고, 모낭에 이제 모공이 있고, 모공 부위로 피지가 배출이 돼서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피지선이 그 모낭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배출이 모낭을 통해서 외부로 나오게 되고요. 보통 이제 사춘기 때 흔히 발생을 하지만 어른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호발 부위는 얼굴, 그리고 등, 가슴,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부위에 호발합니다. 여드름에 있어서 그 중요한 거가 그 발생 4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발생 4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치료 약물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피지 분비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공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그 피지가 쌓이기 때문에 그 여드름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해지고요. 이 염증 반응이 심해진다는 의미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염증 반응이 심해진다는 의미는 이 모공 쪽에도 표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의 아래층에 기점막이 있는데 그 기점막이 뚫리면 이 피지와 진피가 직접 닿게 되고요. 그러면 염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인 염증 반응은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기점막이 뚫렸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염증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조그맣게 있다 하더라도 이 여드름이 어느 순간에는 그 기점막이 뚫리면 염증이 폭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바로 흉터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을 때에는 그 조기에 치료해서 그 염증이 심하지 않게끔 해야 흉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의 이제 1단계인 피지 분비가 증가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지선 내에 피지세포에서 피지 분비가 증가되고요. 이때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을 보통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테스토스테론이 있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요거를 변화시키는 효소가 5알파 리덕타제이고요. 그리고 5알파 리덕타제 1은 이러한 피지 분비 증가와 관계가 되고요. 5알파 리덕타제 2가 그 대머리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알파 리덕타제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 1과 2가 주로 작용을 하고 1은 여드름과 관련이 있고 2는 남성형 탈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토스테론과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그 작용하는 세기가 10배 정도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효과를 내는 남성 호르몬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세포의 그 리셉터에 이 호르몬이 닿게 되면 이제 피지를 과다하게 분비를 시키고요.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그리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지 분비가 과다해지면 리놀렉 애시드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모공벽이 각질이 증가되어서 각화,
되면 이제 모공을 막게 됩니다. 그럼 피지가 쌓이게 되고 이제 피지가 정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드름균은 그 현기성균이기 때문에 이 외부와 막힌 상태에서는 더 증식을 잘하게 되고 또 이 피지가 여드름균에 배지가 되어서 여드름균이 대량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산을 만들기도 해서 염증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다핵구인 그 호중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부터는 약간의 여드름, 그 빨간 여드름의 모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4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공에도 표피와 마찬가지로 기점막이 있는데 이 기점막이 염증에 의해서 이제 녹아서 뚫리게 되면 염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당포성 여드름이나 뭐 좀 이제 농포성 여드름이나 이러한 여드름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막이 뚫리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 여드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염증이 확 심해지면서 흉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는데요. 그냥 쉽게 보면 하얀 여드름, 검은 여드름, 붉은 여드름, 그리고 농포성 여드름, 사이즈가 좀 큰 낭종성 여드름, 그리고 뭐 결절성 여드름, 켈로이드성 여드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마 사진인데요. 이마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검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블랙포메돈이라고 하는 그 검은 여드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데 하얀 거, 요런 게 이제 면포성 여드름, 하얀 여드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붉은 거, 여기는 좀 붉기는 하죠. 근데 요거는 그 블랙헤드와 붉은 여드름을 같이 가지고 있네요. 뭐 요런데 블랙헤드가 많이 있죠. 그리고 하얀 여드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농포성이 되려고 하는 여드름도 있고, 그리고 하얀 여드름이 있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농포성 여드름이 있고, 사이즈가 좀 더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좀 사이즈가 커진다 하면 결절성 여드름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커야겠죠. 그리고 염증이 심하면서 뭐 조금 더 낭을 가지고 있다 하면 말랑말랑한 그런 이제 난포성 여드름이 됩니다. 그리고 켈로이드성 체질인 분에서 염증에 의해서 딱딱한 켈로이드가 생기면서 여드름도 같이 있는 경우를 켈로이드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면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포메도라고 하고요. 피지 그 구성 성분이 좀 말랑말랑해진 액체보다는 약간 고체화된 것을 면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여드름을 레이저로 펀치를 하거나 니들로 펀치하고 짜면 하얀색의 반죽 같은 거가 나오는데 그러한 거를 면포라고 하고요. 이러한 면포는 원래 이제 피지는 액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그 티지 성분이 좀 빠지고 왁스와 지방산 성분이 남아서 고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지는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왁스 에스테르, 스쿼알렌, 유리지방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우리 이제 복부에 있는 지방을 의미하죠. 지방은 보통 그 고체를 의미하고 기름은 보통 액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는 글리세롤이 이제 탄소가 3개가 있고 여기 OH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지방산의 카르복실기 COOH와 결합을 해서 그 물이 빠져나가는 에스테로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산이 붙게 되면 요거를 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죠.
참고적으로 뭐 인지질은 이제 이쪽에 그 인산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인산이 붙으면서 뭐 포스파티딜 콜린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성분이죠. 그래서 피지의 주성분은 우리 뭐 배 복부에 있는 지방과 왁스 에스터와 스코알렌 그리고 유리지방산이 이제 유리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피지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드름의 발생 원인별 좀 보시면 여드름은 이제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가장 흔한 거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경우 그리고 잠을 못 잔 경우. 대부분은 화장품을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써서 심해지는 경우 또는 뭐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해서 모공을 화장품이 막아주는 경우 이제 이러한 경우에 피지 배출이 잘 안 되므로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증가하고요. 그러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이제 밤을 새우면 그 다음날 뽀드락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화장품과 잠을 못 자는 경우다. 이제 이것만 개선을 해도 여드름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스테로이드나 뭐 녹용 이런 것을 전신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등 쪽에 여드름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약인 리튬 같은 것을 복용했을 때 여드름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매달 특정한 날짜가 되면 여드름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월경 7일 전쯤에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 역시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때 하루 이틀 후에 프로게스테론이 피크를 찍고 하루 이틀 후에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월경전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이제 로아큐탄과 복용약으로는 크게 로아큐탄과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쪽이 있고요. 그리고 연고도 로아큐탄이 포함되는 레티노이드 쪽 연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 연고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각질을 제거해줘서 피지 배출이 잘 되게 해주는 스케일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T 치료라는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부분은 따로 편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2020년 파마시 논문에서는 로아큐탄에 대해서 30년 정도 사용을 해보고 관련 논문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로아큐탄을 심한 경우 위주로 복용을 하라 했지만 중등도 여드름에도 적극적으로 1차 약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아큐탄이 부작용이 많은 약물이지만 로아큐탄을 조금 심하다 하면 심한 거의 정의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여드름이 한 10개에서 20개 이상이 꾸준히 생긴다 하면 로아큐탄을 해당하는 부작용이 없다 하면 조기에 복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드름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드름이 어느 순간에 심해져서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아큐탄을 지금 추세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좀 더 복용하라는 추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원인 그리고 발생 기전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